현재 일본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인기 아이돌 근황이 공개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코로나 의심 증세가 발현했을 시에는 의료시설 또는 코로나19 콜센터에 문의하고 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다면 의사의 진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확진자를 확정하고 시도별로 구성된 환자 관리반 의료진이 확진자 중증도를 4가지로 분류합니다. 중등도, 중증, 최중증 환자 등은 환자 상태에 따라 감염병 전담병원, 국가지정 입원 치료기관 등의 치료 병상을 배정하여 신속하게 입원 치료하게 됩니다. 생활치료센터는 입원 환자 중 임상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 후 입소가 가능할 것으로 의사가 판단한 경우 입소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의료진이 1일 2회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증상 악화 시에는 의료기관으로 신속 이송되며 증상 완화 시에는 격리 해제 기준에 따라 퇴소하게 됩니다. 한국 정부는 국민들이 감염 예방에 적극 협조하고 생계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확진 환자 입원, 치료비, 의심 환자 등의 진단검사비는 전액 국민보험 또는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의 경우는 유명 아이돌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일본의 인기 아이돌 그룹 NMB48의 멤버 시로마 미루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아이돌 그룹 멤버 시로마 미루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근황을 전했습니다. 1997년생으로 올해 23살인 시로마 미루는 지난 2018년 방송된 프로듀스 48에 일본인 연습생으로 참가해 국내 K-팝 팬들에게도 친숙한 연예인인데요. 일본 내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아이돌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며 자택에서 자가격리로 자연치유를 지시받은 부분에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일본 아이돌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4월 걸그룹 미니스카폴리스의 멤버인 히나타 히나 또한 코로나19 증상이 있었음에도 검사조차 받지 못하고 자택 요양을 지시받아 매일 격해지는 본인의 증상을 SNS에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히나타 히나는 실은 4일 전부터 고열이 계속 있었음이다. 미각도 후각도 없어졌지만 기침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가 없었음이다. 39.5도의 고열에 미각과 후각이 없고 두통, 눈의 충혈, 목이 아픔이다 라며 자신의 SNS에 증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녀는 통증에 괴로워서 잠도 자지 못하고 있지만 보건소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며 울분을 토했는데요. 이를 접한 한국 네티즌들은 아직도 일본은 저 모양이냐? 언제쯤 국민을 국민 대접해줄까? 인기 연예인도 저렇게 방치하는데 일반 국민들은 얼마나 방치하는 거냐? 저 정도면 그냥 알고도 방치하는 거다. 알아서 자가치료하라는 거지. 저게 나라냐? 자가진단에 자가치료, 자가완치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39도 이상이면 움직일 수가 없다고 봐야 하는데 병원도 못 가네. 한국 정부의 대처와는 상당히 차이가 많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이렇듯 일본은 자국민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정부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바로 도쿄올림픽입니다. 현재 전세계는 물론 일본 내에서조차 올림픽 취소 여론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다시 한번 자국민을 큰 위험에 빠뜨릴 결정을 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대규모 외국인 관광객을 수용하고 백신 접종을 요구하지 않을 방침을 발표한 것인데요. 이용기자의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 도쿄올림픽을 위해 대규모 외국인 관광객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이동, 자유, 감염 대책 양립을 목표로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냥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이동의 자유와 감염 대책은 양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놀면서 수능 만점 받아 서울대학교 들어가겠다는 말이랑 똑같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는 관광객들에게 백신 접종 조건, 대중교통 이용 제한을 요구하지 않을 방침이라 전세계의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페페TV야, 설마 그래도 일본이 대책도 없이 올림픽 개최하겠다고 하겠냐? 그래도 무슨 대책이 있겠지. 네, 있긴 있습니다. 올림픽 방역 대책이라고 마련한 것이 코코아 앱입니다. 이 코코아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비자와 도쿄올림픽 입장 티켓, 이동 정보 기록을 연계한
위한 애플리케이션인데 감염자가 아니라는 증명서와 비자 등 정보를 관리하는 앱을 사용하도록 요구받게 됩니다. 일본 정부는 앱을 통해 관광객들의 감염자 접촉 유무를 확인합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전용 아이디를 만들어 비자 및 올림픽 티켓 번호, 얼굴 사진, 음성 인식 등 데이터를 앱에 등록하고 일본으로 들어올 때 입국 심사와 검역, 세관 절차에서 앱에 등록된 코로나19 음성 확인 증명서와 올림픽 티켓 정보 등을 확인받습니다. 만일 외국인 관광객이 감염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발생했을 경우 통지를 받게 되고 일본 체류 중이나 귀국 후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이따위 어플 하나로 코로나 막을 거였으면 지금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에 놓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자유롭게 돌아다니되 코로나에 걸리지 말라는 이야기는 정부가 내놓은 방침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게다가 도쿄올림픽의 티켓은 일본에서 약 445만 장, 해외에서 100만 장 가까이 판매되었습니다. 동네 운동회도 취소되고 있는 마당에 600만 명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 행사를 갖는다? 생각하기조차 끔찍한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도가 낫기로 유명한 일본 국민들조차 불만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올림픽은 개뿔, 그 돈으로 코로나 치료 못 받는 자국민이나 구하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는 일본에선 현재 병상이 점점 꽉 차면서 중국 우한처럼 코로나 병동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도쿄 인근 사이타마현에 코로나19 환자를 수용할 별도의 병동을 짓기 시작한 것인데요. 일본 정부가 그나마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도 일본의 병원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오사카시 한 병원은 의료 인력 부족으로 암 환자 전용 병동을 일시 폐쇄했습니다. 중증 환자도 역대 최대치로 일부 지역에선 병상 이용률이 70%를 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더 강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환자 수가 가장 많은 도쿄를 여행 장려를 위한 고투 캠페인에서 빼는 것조차 주저하고 있습니다. 집권 자민당에선 심지어 고투 캠페인을 내년 5월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올림픽 개최에는 총 3천억 엔, 우리 돈으로 3조 원 이상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돈을 코로나에 쏟아도 모자란 판에 고투 트래블 정책으로 경제라도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독일에서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이 일본 정부의 갖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으로 남게 될 전망입니다. 베를린시 미테구 의회는 소녀상 영구 설치를 위한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프랑크 베르테르만 구의회 의장은 희생자를 추모하는 평화의 소녀상 보존을 위한 결의안이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에서는 사회민주당, 녹색당, 좌파당 등 진보 3당을 중심으로 전체 구의원 83%인 24명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를 접한 일본에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정부는 대변인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을 통해 베를린시 밑에 구의회가 소녀상 영구 존치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해 일본의 입장 지금까지와 대처에 반하는 일이라며 소녀상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현지 관계자에게 설명할 방침이다. 동상에 조속한 철거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중국 정부에 대해 꽤 비판했지만 이 사건에서도 일본 정부는 청와대와 독일 정부에 대해 엄격하게 항의하지 않은 것이 아니머니까 이웃나라의 불합리한 행위에 짜증이 나고 일본 정부의 믿음직스럽지 못한 행동에 분노를 느끼머니다. 일본도 베를린에 라이따이안 동상 설치를 요구한다는 같은 유치한 대응도 때와 장소, 상대에 따라서는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어쨌든 상대는 이론과 상식에 따라 싸움을 걸어오는 것이 아니머니다. 명확하고 흔들림 없는 확고한 반론이 필요하머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위안부의 거짓말을 한국인 스스로 파헤친 반일 종족주의를 영어와 독일어로 번역하고 독일에서 판매해야 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전 세계 17.5%, 13억이라는 엄청난 인구가 살고 있는 인도는 중국 다음으로 초거대 시장입니다. 이런 거대 시장 인도에서 국민 타이틀을 단 한국 제품이 있다는데 어떤 제품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1998년에 설립된 한국 생활용품 전문 기업인 홈파워는 다양한 생활용품을 선보이며 꾸준히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 기업의 효자 상품, 불티나게 팔리며 매출에 올려주는 제품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정주부의 필수템인 빨래 건조대입니다. 가정마다 하나씩 있을 정도로 주부들 사이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핫한 제품이 되면서 정말 많이 판매되었습니다. 빨래 건조대로 쭉쭉 붓길 걸을 줄 알았던 홈파워에게 느닷없이 흑길이 나타났습니다. 잘 만든 제품이 있으면 꼭 따라하는 곳이 생기죠? 경쟁 업체들이 유사 제품을 만들어 시장에 내어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경쟁사들을 싼 가격으로 승부하려 했고 그렇게 치열한 가격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가장 큰 판매 동로였던 홈쇼핑 방송조차 중단하게 되었고 더 이상 한국에서 빨래 건조대는 이윤을 창출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그 사이 세상이 발전하면서 빨래 건조기까지 등장해 점차 사람들이 빨래 건조대를 사용하지 않게 되어버렸죠. 효자 제품이 이제는 골치덩이가 되어버린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경쟁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위기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경쟁사들은 빨래 건조대를 대체할 제품을 개발하려 혈안이 되었을 때 홈파워는 생각지도 못한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홈파워는 그래 한국에서 안 팔리면 해외에서 팔아보자며 경쟁 기업과는 다른 길을 선택했고 전 세계 곳곳을 시장 조사했다고 합니다. 이미 제품의 완성도는 국내 시장에서 히트를 치며 확인했기 때문에 어디가 이런 물건을 필요로 할까를 중점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인도를 조사하다가 겐지스 강 주변을 보며 이거다 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인도는 아직까지 세탁기가 많이 보급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렇다 보니 겐지스 강 주변으로 엄청난 숫자의 빨래터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빨래를 하는데 정작 제대로 빨래를 널어둘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거 잘하면 대박나겠다 싶어서 인도 가정집도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완전 촉이 왔습니다. 인도인들은 주로 빨래를 난간에 말려왔습니다. 그런데 인도의 연립주택은 아주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난간이 너무 작아서 한 가족의 빨래를 말리기조차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인도는 몬순 기후로 6월부터 9월까지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데요. 이때는 난간에 빨래를 못 널어 놓으니까 거의 헬게이트가 열리는 거죠. 비가 오면 집안에 널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당시 인도에는 실내 건조라는 개념도 딱히 없었고 실내 빨래를 걸 수 있는 도구도 없었습니다. 평소에 비가 안 와도 엄청 습해서 밖에 널어놓으면 굽굽한 냄새와 찝찝함은 2배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실내 건조가 가능한 도구인 빨래 건조대가 짜잔하고 등장한다면 정말 신세계를 영접한 기분이겠죠. 홈파워는 빨래 건조대의 진정한 블루오션 인도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습한 기후를 고려해서 박스가 변형되지 않게 박스 테두리에 심을 넣어서 단단하게 만들었고 제품에는 스테인리스 재질을 더 강화시켰고 분체 도장 부분은 플라스틱으로 대체했습니다. 습기에도 제품을 최대한 오래 사용할 수 있게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특히 더 신경 쓴 부분은 한국에서보다 지지대와 접지부를 더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전통 의상 사리를 즐겨 입습니다. 사리는 실크 재질의 긴 옷, 그 자체도 일반 옷보다 무거운 편이지만 각종 보석들이 박히면 4에서 5kg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옷이 물에 젖으면 얼마나 무거울까요? 정말 무겁습니다. 한국에서 사용하던 빨래 건조대로가 이런 무게를 버티는 데에는 당연히 한계가 있었죠. 이 부분을 정말 잘 파악하고 개선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내놓은 빨래 건조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출시한 지 일주일 만에 한같이 준비해놓은 물량이 모두 다 팔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많이 판매될 거라 생각 못했는데 입소문이 정말 무섭게 나버렸습니다. 2010년에 고작 1100대가 판매되었는데 2011년에는 45,000대가 판매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8월에만 4,000대가 판매되는 위험을 보여주었습니다. 철저한 사전 조사로 고객의 니즈를 꿰뚫었고 그 결과 6년 만에 50만 개 이상을 판매했습니다. 그 뒤로도 홈파워는 인도 가정집의 바닥이 매우 딱딱한 시멘트 바닥이 많다는 것을 분석해
서서 쉽게 청소할 수 있는 매직맙을 내놓으면서 이것도 대박을 쳤다고 합니다. 매직맙은 대걸레인데 극세사를 달아둔 것이고 발판으로 물을 잘 수 있게 해둔 제품입니다. 일반 대걸레보다 3배 정도 물기를 흡수한다니까 시멘트 바닥에서 정말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인기가 사그라지자 현지 시장에 맞게 개선하니까 대박난 사례였습니다. 확실히 한국에서 빨래 건조대를 쓰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긴 한 것 같아요. 집집마다 건조기를 사용하니까 딱히 빨래 건조대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게 아니니까요. 저도 건조기를 구매하기 전까지 빨래 건조대를 진짜 유용하게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건조기가 너무 편하니까 빨래 건조대를 잘 사용하지 않게 되어서 처분했었다가 최근 다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건조기에 못 말리는 빨래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여러분도 건조기를 구매하긴다면 기존에 사용하던 빨래 건조대 저처럼 버리지 마세요. 다시 쓸 일이 꼭 생깁니다. 홈파워는 빨래 건조대를 시작으로 다양한 제품을 인도 시장에 선보이며 생활용품 한류 바람을 이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심하게 소비자를 잘 관찰할 줄 아는 기업이니 인도에서도 어떤 새로운 제품들을 선보일지 그 성장이 정말 기대됩니다. 국경 총기 충돌 중국, 인도 외교장관 양자회담 가능성. 중국과 인도가 실질 통제선을 두고 갈등을 피는 가운데 양국 외교장관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상하이 협력기구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 장관 S. 자이샹카르 인도 외교부 장관이 9에서 11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SCO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양국 장관은 회의 마지막 날인 10일 양자회담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중국 매체는 전했다. 양국 외교장관 회담이 이루어진다면 지난 5월 국경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한 이후 처음으로 양국 외교장관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것이라고 중국 매체들은 의미를 부여했다. 서울이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인 양자 외교장관 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 왕 국무위원이 중러인 삼국 오찬회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양자 회담과 관련해서는 소식이 있으면 적절한 시기에 발표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환구시 보는 양국 국경 정세가 점점 악화하고 있다면서 45년 만에 국경 지역에서 총성이 나는 등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처럼 정세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평론했다.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현재 작은 오판 하나만으로도 큰 실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모스크바 SCO 외교장관 회의가 국경 지역의 긴장 정세를 완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 7일 중국과 인도 국경 인근에서 양국군이 45년